11B 102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병준 대위라고 합니다. 현재 가장 최신의 항공기인 F-15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15K는 동부가 최강의 항공기로서 폭장량도 굉장히 많고 공대공 무장 장착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강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공 침범 혹은 카디즈, 침범하는 적기에 대해서 그 항공기들을 식별하고 실전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전투조종사에게 매 출격은 곧 목숨을 건 실전이다. 항공기라는 것 자체가 하늘을 날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투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출격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이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 내가 지키고 있는 이 하늘에는 70년 전 전쟁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영공을 지켜냈던 선배 조종사들의 신념의 시간들이 새겨져 있다. 이곳 대구기지는 70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 도착한 곳이자 첫 출격을 한 곳이다. 말하자면 전투조종사들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강대위의 할아버지인 고 강호륜 준장 역시 그 역사의 순간 속에 있었다. 전투조종사였던 할아버지의 시간이 70년을 지나 손자에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거는 단순히 그냥 조종을 한 게 아니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하에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도 해내신 거였고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전투기 조종사를 꿈꾸게 됐습니다. 당시 하늘을 누볐던 20대의 젊은 조종사들은 어느덧 90의 나이가 됐다. 하지만 그때의 일들은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하다. 그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본다. 이름은 김도만 이고요. 나이는 우리 나이로 94세고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공군 중위로 경비행기를 타고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그랬죠. F-51로서 한국전쟁에 124회까지 출격을 한 최순선입니다. F-51로 100회 출격을 한 박자호입니다. F-51 무스당 프로페라 비행기 중에서는 왕이지. 출격이라는 것은 목표물에 투하를 하고 기척수사 다 끝나고 착륙해야 그게 출격 1회. 그래서 저는 105회 출격했습니다. 지원군 확보가 안 되면 무너지는 거죠. 하여튼 하늘을 지배해야 돼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다. 그날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영화 구경을 가게 됐어요. 한강인도교를 지나는데 날카로운 그 듣지 못한 비행기 소리가 나더라고. 깜짝 놀라고 이제 바깥을 보니까 저 김포 쪽에서 2대의 전투기가 고속으로 이제 가는 게 보였다고. 그러고서 이제 인도교 북쪽에 이제 도달했을 때 갑자기 그냥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거야. 보니까 헌병차가 마이크를 들고 장병들은 즉시 기대해라. 부대로 돌아가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선을 본다고 해서 그때 이제 6.25 사변 나는 날 선 보러 가요. 기포병자 안에 작업하고 들어오다가 전투기에
이북 비행기 그때 IL-11이라는 전투기인지 우리 기총 타격 받아가지고 길 옆에 보리밭 거기에 피신한 이런 기억이 생생하게. 훈련기 열 때 그걸 이제 여기도 경락고에 놓고 있었거든. 북한 전투기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라. 공습이 끝나고 경락고로 가보니까 다행히도 10대 중에 한 대가 이제 피산을 해서 파괴되고 9대는 말짱했어요. 당시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라고는 훈련기인 T-6 10대와 연락기인 L-4, L-5 12대, 도합 22대가 전부였다.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없었다. 80여 대 전투기를 포함해 2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던 북한군과는 상대가 될 수 없었다. 25일은 뭐 그냥 T-6하고 L-4들은 비무장기거든. 다 총도 없고 그래서 정찰 비행만 했는데 문산 저쪽에 이제 북쪽에 가보니까 북한군이 쏘는 대포의 그 화염이 쫙 보여요. 아주 그냥 강력한 그 화염이 보이더라고. 근데 남쪽으로 보니까 남쪽에는 대포가 없어. 보병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서글프더라고. 야, 이거 L5, L5 같은 비행기 가지고, 이거 뭐 가지고 탱크 받아봐야 탱크 끄떡도 안 하겠다. 온 국민이 성금을 모아 마련했다 해서 일명 건국기라 불리웠던 T-6 훈련기. 본래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참, 이 비행기도 내 비행 생활에 있어서는 의미가 깊은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이거 죽을 고비를 몇 번 남기고 26일 날 저녁에 우리 정사들이 T-6에다가 날개, 양쪽 날개 5개씩 10개를 폭탄 그릴을 만들었습니다. 마침 이제 영동포 육군 조명창에서 항공폭탄 그 시제로 만든 게 한 270발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걸 이제 여의도에 이제 우리 비행부대로 가져와가지고 27일 하루 종일 그 폭탄을 가지고 T-6도 출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L-4, L-5 경비행기도 손으로 던진 거예요. 손으로 무릎에 놓고 가서 손으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도 30kg짜리 폭탄 가져가서 있는 행렬에 투하하고. 무기 장착이 불가능한 L4, L5 연락기의 경우는 정비사가 직접 폭탄을 안고 후방석에 올라타 손으로 투하했다. 저공 비행의 위험을 감수한 이른바 맨손 폭격이다. 맨손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투척을 하려면 낮게 날아야 되겠죠. 낮게 날다 보니까 저게 소총 사거리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걸로 봐서는 한 150m, 200m 상공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죠. 굉장히 뭐 모든 할 수 있는 건 모든 그 수단을 동원한 거죠. 하지만 중무장한 북한군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었다. 28일 날 아침에 내가 서울 시내 들어갈 때는 고도를 아주 그냥 40-50m 낮춰가지고서 인명군 머리통을 보면서 삼각지로 들어가서 중앙선 앞에까지 날개 흔들면서 기총소사에 대비해서 나갔다고. 적절을 알아야지. 인명군이 어떻게 서울에 들어 있는지 알아야지. 목숨을 건 정찰이었다. 6월 30일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남하를 정찰하기 위해 비행에 나섰던 조명석 중위 등 3인이 대공포화에 맞아 전사했다. 북한 남침의 그 주요 세력은 이제 전차였는데 그 전차는 근본적으로 항공 공격에 취약한 무기체계입니다. 근데 전투 항공기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좀 더 수월하게
빨리 진격을 할 수 있었죠. 전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투기뿐이었다. 전투기 등장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이 유엔군 참전 소식이 들렸다. 28일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절망적인 전투를 했는데 29일 날에 이제 희소식이 들어온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한국에 이제 참전한다 하는 비라를 수만 장을 이제 T6 공격호에 싣고 서울 상공에서 이제 비라를 살포하고 그랬습니다. 서울 시민에 이제 알리는 거죠. 유엔군이 참전했으니까 기다리라.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전단 살포 후 수원기지로 귀환하는 길.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때 삐라 뿌린 시간이 6시가 넘었어요. 오후 6시 반쯤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때는 우기가 돼서 구름이 많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 비행장을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야간 비행이었다. 간신히 기지까지 도착은 했으나 어둠 속에서 활주로를 찾지 못해 상공만 빙빙 선회했다. 지상근무 요원들이 자동차 라이트를 비추고 횃불을 만들어 활주로 양 끝에 서서 유도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활주로가 보였다. 전쟁을 통해 마주하게 된 생애 첫 야간 비행은 이렇게 무사히 끝났다. 마음이 아주 놓였죠. 이제 비행장이구나 하고서. 네. 그걸 보고 이제 내렸죠. 내려서 이제 T6 가지고 이제 처음 야간 비행, 야간 착륙을 그때 이제 처음 해봤죠. 미 공군이 가장 먼저 한반도의 제공권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유엔군의 본격 참전이 시작되었다. 바로 그 시간 대한민국 공군은 미 공군으로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 인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전쟁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미군에 이제 전투기 지원을 요청을 했고, 미군에서 한국군에 물어봐요. F-52를 몇 대 정도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왜냐하면 비행기만 주면 못하면 조종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김정렬 총장님께서는 T6 10대를 조종하던 분들, 이근석 장군을 포함해서 김신중령, 김영한 중령 등 그 10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 발발 다음 날 저녁, 이근석 대령을 비행단장으로 한 10인의 조종사들이 F-51 전투기 인수를 위해 일본의 이타즈케 미 공군기지로 향했다. 하지만 지상교육과 비행기량 점검 외에 실질적인 비행 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타즈케 공군 기지로 갔더니 F-51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날씨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중에서 이제 조작해 본 거는 한 30분 정도. 전황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훈련을 오랫동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인솔을 하고 있었던 이근석 대령, 미공군 측에다가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걸 요청을 했고, 1950년 7월 2일 태극마크가 선명한 대한민국 최초의 F-51 전투기가 대구 기지에 도착한다. 그리고 다음 날 육군 부대의 지원 요청에 따라 첫 출격을 감행한다. 목표 지역은 동해안의 묵호, 삼척 지역과 충주 영등포, 노량진 지구. 전투기 편대는 이날 탱크 및 연료 저장소 파괴, 차량 파괴 등의 전과를 올린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